자, 이제 세 번째로 김동욱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강의 활용법 코너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급김부터 시작해서 장클래스까지 각 시즌별로 이제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이자 또 저도 이제 김동욱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서 김동욱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 네. 먼저 이제 수급김이랑 반응 스위치온에 대한 질문을 드릴 네. 건데요. 아이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제 일관되다고 아이들 느끼니까 그냥 수급기만 하고 좀 1클래스부터 그냥 바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학생의 실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일단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N수생인데 뭐 수능 국어 1등급 받았다. 예. 근데 다시 한다. 뭐 이러면 1클래스 괜찮아요. 근데 글쎄 기본적으로 수급김이라는 강의가 이제 국어를 어떻게 보느냐를 설명하는 것이고, 물론 1클래스에서 그런 측면이 반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어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야 라는 걸 거의 선언하는 그런 강의라서 문을 여는 키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일단 요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시작하고 1클래스 넘어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선생님의 어떤 이 수급김도 들었고 반응 스위치온도 전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일치 클래스를 듣기 전에 이걸 먼저 하면 앞으로 나올 선생님의 가르침들이 싹 다 한번 정리된 채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이 와닿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님을 수강한다면 저는 둘 다, 그러니까 수급김이랑 반응 스위치온 둘 다 무조건 수강할 거예요. 저는 올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인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야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치 클래스 요약 성격의 강좌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먼저 하고 일치 클래스 들으면 더 체화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 사실 반응 스위치온은 올해 처음 나온 강좌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고2들 이제 예비 고3 애들이 좀 시간이 이제 수급기만 하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좀 더 추가하신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반응 스위치온은 어떤 강의인가요? 말 그대로 비문학에 대해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수김에 있는 비문학이 한 3강 정도 될 거예요. 근데 3강만 가지고 제대로 반응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건 좀 부족할 것 같다. 문학은 뭐 한 번만 딱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장르도 어렵고 제재도 여러 가지고 해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한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훈련하고 반응하고 하는 훈련을 좀 시키면 나중에 혼자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응 스위치온 1클래스와 수급김 사이의 중간 다리 정도로, 징검다리 정도로 스위치온 계획하고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수급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강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 반응 이쪽이었다면 그렇죠. 좀 더 반응 스위치온은 정보량이 많을 때, 뭐 아니면 경제 지문 이렇게 각 좀 더 제재별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겹친다? 저는 그렇게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일치 클래스 시즌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일치 클래스 시즌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필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연필통을 반드시 해야 될까? 연필통이 또 누구는 좀 쉽다고 하는데 그냥 기출 문제만 병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강의 듣고 혼자 할 만한 새로운 지문, 뭐 조금 쉬운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국어 지문 훈련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강의하고 스텝이나 강조하는 바가 유사한 지문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니까 저는 연필통 같이 병행하는 게 아마 성적 향상에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연필통을 아이들이 안 하는 게 연필통의 구성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연필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선생님. 이 연필통은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서통이 있고 문학통이 있고 그리고 메일통이라고 해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메일통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꾸준히 학습해야 될 이제 그 문제가 하루에 3지문씩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그냥 하루에 3지문씩 풀면서 저번 주에 배운 것들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뭐 지금까지 그리고 배웠던 걸 누적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일통은 좀 그냥 주간지의 성격이고, 독서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차에 배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적용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번 주에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 뭐 설명 방식 등을 어떻게 우리가 그 파악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뒤에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런 거를 가르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것들을 체화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은 예를 들면 뭐 이 첫 주차에는 이제 고전 시가를 다뤘는데 고전 시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 뭐 다른 주차에는 그 주차에 대한 배웠던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독서통과 문학통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체화하고 또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이런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필통을 꼭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웬만하면 꼭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선생님은 예습을 정말 중시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클래스, 2클래스 본교재도 선생님이 충분히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했어요. 예습을 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대로 배웠으면 문장마다 반응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들을 만약에 어디에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인강 들을 때 이게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습할 때 지문 읽을 때 떠오르는 이런 반응들 같은 거를 선생님은 지문 옆에 뭐 공간에 적어 놓으면서 예습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형식적으로 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수능장에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러면 이 지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네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오는 것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 문장은 왜 나왔지? 혹은 이 문장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 문장이 어떤 뜻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뚫리는 건 퀘스천 마크를 쳐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이다.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일취 클래스 시즌에 보통 선생님은 기출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러면 지금 1클래스 본교재 예습은 한다고 치고 네. 연필통도 하루에 3지문씩 풀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출은 하루에 얼마나 풀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질문하거든요. 네, 기출 뭐 하루에 한 2지문 정도? 네, 독서 2지문, 문학 뭐 1-2지문 정도씩, 아니면 그게 많으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2지문 정도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1-2지문이라는 게 오늘은 그럼 독서만 해도 되고? 아니요. 독서 하나, 문학 하나. 혹은 독서 둘, 문학 둘, 뭐 이런 식이죠. 선생님,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일취 클래스 본교재도 하고 네. 또 기출문제집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루에 또 연필통도 다 얘기가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바탕 모의고사도 있고 본바탕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은 많죠.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푸는 게 좋을까요? 예. 바탕 모의고사야 일치월장 클래스 안에 녹아 있는 거니까 네. 그 진행대로 그냥 잘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본바탕인데, 본바탕 독서 권 1, 2, 3, 문학 1, 2, 3. 본바탕이라는 게 바탕의 관연도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서 만약에 1클래스를 시작하는데 난 아직 기출하기도 바쁘다라고 하면 굳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 이제 어느 정도 국어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라면 그때 본바탕을 하루에 한 2지문 정도씩 꾸준하게 풀어나가는 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굳이 1클래스 1주차에 함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기출을 꽤 풀어본 N수생 같은 경우에는 또 상위권이라면 뭐 1클래스 시즌에도 본바탕 예, 좋습니다. 네. 풀 수 있는 거고, 네, 네. 또 반대로 현역인데 아직 기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기출 우선하고 나중에 네, 좀 그렇죠. 실력이 올라온 네, 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이제 월클래스 시즌에 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네. 선생님 여쭤볼 건데, 이제 학생들이 월클래스 시즌쯤 되면 이미
기출이 1회독이 완료된 상태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러면 기출을 2회독을 해야 될까? 음. 같이 월클래스랑 병행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기출을 보는 횟수가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자, 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몇 회독, N 회독 돌리는 건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출을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는데, 첫 번째 보는 데에서, 다르게 보이네? 라는 게 있으면 두 번째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에 볼 게 다 보였는데 두 번째 새로 보이는 것도 없고 답도 다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오게 된 것도 제대로 반응해서 첫 번째 봤어요. 그럼 굳이 의무적으로 2회독, 3회독 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했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 완벽하게 볼 실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두 번째 이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봤는데 이젠 이것도 보이네라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되지만 두 번째 봤는데 별로 뭐 다르지 않아라고 한다면 굳이 기출을 열심히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럼 중반기에 기출을 학습하게 된다면 내가 상반기에 학습했음에도 아직 미진한 기출들만 그렇죠. 선택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월클래스가 이제 중반기에 나오잖아요. 네. 7월쯤에. 근데 그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구평 대비로 네. 혹은 이제 수능 대비로 슬슬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할 텐데 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주당 몇 회 정도 실전 훈련 혹은 뭐 한 달에 몇 회 정도 실전을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6평 보기 전까지는 모의고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모의고사만 공부하다가 국어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독해력이 이제 튼튼하게 형성돼야 되는 거죠. 6평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괜찮은 것 같고, 6평과 9평 사이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9평이 지나가면 조금 그 횟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면 나쁘진 않겠다. 그러나 그때도 모의고사가 국어 공부의 전부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반기 쪽에서 드린 질문인데 네. 이제 아이들이 그때 되면 이제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뭐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중심이 되지 않게 공부하면 나머지 시간에 그럼 오히려 뭐 본바탕 엔제 같은 이런 엔제를 가지고 그 낯선 지문 연습을 더 하는 걸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월 클래스도 실제로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한 교재인 거거든요. 월 클래스도 수능에서 나오기 쉬운 아주 난이도 높은 지문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모의고사 그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뭐 제 입장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독해력을 올리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말 시간 관리하는 수단에 좀 더 선생님은 가깝게 보시네요. 네네네. 오히려 독해력은 낯선 뭐 월클래스 본교재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본바탕 엔제에 있는 그런 낯선 지문들로 차분히 반응하면서 읽어가면서 뚫어가는 거고 네.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좀 시간 관리용으로 선생님은 그게 이제 묻어나는 의식적이지 않지만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묻어난 훈련들이 이제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런 엔제나 이런 거 안 하고 막 모의고사만 하루 하나씩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근데 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모의고사를 풀면 학생들이 시간을 안 재고 모의고사를 풀진 않아요. 맞아요. 시간을 재는 순간 깊이 있는 생각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엔제 같은 걸로 좀 시간 제한 없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도 모의고사 풀 때 그냥 묻어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이제 장클래스 시즌이죠. 이제 네. 진짜 파이널 기간인데 음. 선생님은 이 파이널 기간에 EBS 독서 문학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EBS 교재 문학보다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서에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기술 지문에 어떤 원리가 나왔어요. EBS 교재. 근데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풀었어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EBS 독서 지문에서 어떤 원리라든지 그러면 뭐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법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차분하게 읽어 나가는 훈련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수능이 다가올수록 문학을 막 EBS 교재에 있는 현대시를 막 3번 봐요. 뭐 밑줄 끄가면서 막 표현법 다 정리했어요. 이거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네. 오히려 독서를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이런 작품이었지 정도로만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EBS와 관련 문학 같은 경우는 EBS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정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화작과 엄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마무리에 어떻게 해야 수능에서 좀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을까? 파이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작 파이널 엄매. 정리. 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나올 6월, 9월 평가원 화작들 차분하게 다시 보시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그냥 매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분한 마음으로. 엄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아마 9편 끝나고 다시 한번 이론들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제법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올해 엄매는 특히나 그렇게 훈련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 영상 촬영이 끝났는데요. 네, 3시간 반을 오늘 이렇게 촬영하면서 네. 좀 소감. 수술랭님하고 같이 강의 찍으면서 이거 찍으면서 뭐 제 강의를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게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 향상에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제 김동욱 선생님을 제가 사실 실제로 뵌 건 처음이에요. 영상에서는 많이 뵀지만, 근데 실제로 뵈니까 되게 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개가 한 번 너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실 영상들이 홍보처럼 느껴지셔서 많이 이제 저한테 이런 건 뺐으면 좋겠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 억지로 막 더 네네네네. 여쭤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이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김동욱 선생님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학생들이 국어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네.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수험생 하면서 제일 어려웠는데, 이 국어 때문에 또 N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김동욱 선생님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어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취월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